안녕하세요. 유한쌤과 좋은 학생입니다. 문제 틀린 거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틀린 문제에 오답 노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양쌤, 좋은 학생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2회 1교시 필기시험 13에서 24번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합격으로 가는 게 고고고! 합격으로 가는 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잠깐! 알림 설정은 구독 후 생겨요. 13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두가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입니다. 1번 가능하면 손톱을 길게 유지한다. 맞나요? 아니요, 짧게 유지합니다. 네, 손톱이 길면은 다른 사람을 긁을 수도 있고요. 손톱 밑에 세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2번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맞나요? 아니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합니다. 네, 휴지로 닦는 거 대신 손 씻기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3번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약물을 복용한다. 감염 예방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4번 감염 질환이 의심될 때에만 건강진단을 받는다. 맞나요? 아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입니다. 네, 정답은 5번.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수도가 있는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반복적으로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다입니다. 설사란 변속의 수분량을 증가하여 물 같은 배변을 보는 상태로 배변량뿐만 아니라 배변 횟수가 증가한 것을 설사라고 해요.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 섭취를 해야 하고요. 그 외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섭취를 피하고 하젤은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5번.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섬모 운동 감소입니다. 1번. 폐활량의 증가. 맞나요? 아니요, 감소합니다. 네.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맞나요? 아니요, 감소합니다. 제가 1번과 3번을 묶었는데요. 폐포의 탄력성은 감소되고 폐의 순환량이 감소로 폐활량이 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3번은 다 감소가 됩니다. 2번. 기침 반사가 증가한다. 맞나요? 아니요, 감소합니다. 4번. 섬모 운동 감소. 이거는 정답이고요. 자, 2번과 4번을 보시면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을 저하로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해요. 2번은 기침 반사 감소. 4번은 정답이고요. 5번. 기관지 분비물 감소. 맞나요? 아니요, 증가되어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네. 그 위에도 호흡기의 변화로 신체 조직 내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검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고요. 호흡 근육이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한다입니다. 1번. 술을 마신 후에는 약 용량을 늘린다. 함부로 늘려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복약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번, 3번, 4번을 보시면 같은 말인데요. 두통이 있는 경우에만 복용한다. 운동하는 날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다. 보시면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높으면 꾸준히 약 복용을 해야 하고요.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약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하다가 맞고요. 5번. 몸이 약해지므로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요.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약을 먹지 않으므로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네. 그 외에도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는다. 맞을까요? 아니요.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었으면 약 효과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의사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은 2번.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에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의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은 계단을 오르기, 내리기, 장거리 걷기, 등산 등의 활동을 관절이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져요.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규칙적인 운동, 즉 수영, 평평한 흙길 걷기, 체조 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18번.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은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고요.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의 증가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요.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맞나요? 아니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2번.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킨다. 맞나요? 아니요. 복부 내 압력의 증가는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시킵니다. 4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맞나요? 아니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변비로 인해 복압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5번. 예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맞나요? 아니요. 방광 기능을 유지하기 유치도뇨관 삽입은 하지 않아요. 정답은 3번. 요실금은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로 생기기 때문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19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정답은 4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입니다. 좋은 학생, 욕창이 어떨 때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 외에도 장기간 외상 상태, 체해 변경이 어려운 상태, 체중으로 압박받은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 압력, 영양 부족,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가 정답입니다. 20번.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휠체어 앉아 있을 때에는 1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한다입니다. 1번. 욕창 부위를 자주 주물러 준다. 맞나요? 아니요. 주위로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2번.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을 한다. 맞나요? 아니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3번. 욕창 부위 오염물질을 알코올로 닦아준다. 맞나요? 아니요.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려야 합니다. 4번.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끌어당긴다. 맞나요? 아니요. 끌면 피부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대상자로 이동시킬 때는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을 해요. 침대에서는 얼마마다 변경을 해야 할까요? 2시간이요, 선생님. 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21번. 대상 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입니다. 1번. 세균성 질환이다. 맞나요? 아니요.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2번. 항생제를 복용한다. 맞나요? 아니요.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3번.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다. 맞나요? 아니요. 띠 모양으로 퍼집니다. 4번.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맞나요? 아니요.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데 수두를 앓은 후 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신체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에 갑자기 발생하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정답은 5번.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가 정답입니다. 22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안구의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정답은 2번. 녹내장입니다. 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당뇨병 대상자에게 권장하는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식사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1번.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운동한다. 맞나요? 아니요. 일주일에 5일 이상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번. 공복 시 운동을 실시한다. 맞나요? 아니요. 저혈당에 올 수 있으므로 공복 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3번. 하루에 10분 이내 운동한다. 맞나요? 아니요. 최소 30분 이내 운동해야 합니다. 5번. 혈당이 300 이상일 시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맞나요? 아니요.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 혈당 조절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정답은 4번.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해야 해요. 그때가 식후 30분에서 60분 이내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대상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고 한쪽 팔다리 감각에 이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정답은 3번. 뇌졸중입니다. 좋은 학생, 뇌졸중이란 뭘까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뇌졸중은 대상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언어장애가 오고요. 한쪽 팔다리 감각에 이상이 오는 반신마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뇌졸중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1교시 필기시험 13에서 24번까지 풀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필기시험 25번에서 35번까지 풀어볼게요. 복습 잊지 마시고 요한쌤 좋은 학생 잊지 마세요.